우아한 여사님들을 위한 품격 있는 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 미안해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났을 텐데요. 하지만 8살 손주의 입에서는 그 말 대신 작은 주먹이 할머니의 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어머, 시어머니는 뺨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30년 전 남편이 선물해준 청자꽃병의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더욱 소중히 간직해온 추억의 조각들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사과해야지. 할머니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손주의 어깨를 살며시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손주는 오히려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할머니가 나빠. 엄마. 그때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왔어요. 상황을 대충 파악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실수한 건데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실수라고? 손주가 할머니를 때렸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애가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윽박지르니까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손주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인 양 몰아가는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가르쳐야 하지 않겠니? 어른을 때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게 맞니? 시어머니는 최대한 참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예의? 어머니가 예의를 말씀하세요? 맨날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면서 애 위축시키는 게 예의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오는 듯했어요. 그게 무슨... 나 정말 더럽게 짜증나네. 좀 그만하세요. 갑자기 며느리가 욕설을 내뱉으며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놓으라고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려 애썼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손주는 더욱 큰 소리로 울어댔습니다. 진짜 미친년이네. 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칠게 밀쳐꼬고 바람에 시어머니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뒤쪽 머리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뒤통수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본 아들은 급히 시어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나는... 시어머니가 말을 하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애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꽃병 깨트렸다고 애를 혼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그게 아니야. 며느리가 나를... 어머니 일단 병원부터 가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아들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뒤통수에 상처가 났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말로는 어머니가 손주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서 그렇다는데 아들아 그게 아니야. 며느리가 나한테. 어머니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싸우면 안 되죠. 지금 집사람도 육아 때문에 예민하니까. 서로 이해해주세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들은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고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워온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의 말만 믿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통수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주에게, 도며느리에게도, 심지어 친아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 시어머니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는 은행에 가서 아들에게 매달 보내던 200만 원의 생활비 이체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외벌이로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살림의 보태라고 손자가 태어나면서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야. 이제 안 보낼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아들 하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무조건 받아들이려고만 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에게 화를 낼 때의 며느리를 보면서 며느리의 과거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탐정을 고용해서 며느리의 전 직장 동료들을 수소문했고 결혼 전 살던 동네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그 과정에서 점점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고향도 거짓이었고 학력도 허위였어요. 심지어 결혼 전까지 무려 2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모두 돈 문제로 이혼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혼인신고 일주일 전에 전 남편과 이혼했더라고요. 혼인신고를 미뤄오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며느리가 현재도 그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손주가 과연 누구의 아이인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아들을 따로 불러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아들은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너희 집사람에 대해서 말이야. 시어머니는 탐정이 조사해온 자료들을 아들 앞에 펼쳐놓았어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네 아내가 누군지 똑똑히 봐라. 아들은 자료를 보며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의 전 결혼 이력까지 뗀 신상정보, 그리고 손주의 의심스러운 친자관계까지 모든 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한 번이 아니더라. 탐정이 전 남편한테도 똑같이 했다고 하더구나.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왜 생활비를 끊었는지, 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 가족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겠어.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에서 아들이 어머니 라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로 다짐했습니다. 30년 넘게 아들과 손주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